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호남의 가교 역할을 해온 조수진 의원이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다시 전남을 찾았습니다. 무소속 시장들을 잇따라 만난 조 의원은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호남 끌어안기에 주력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직전 전남 동부권을 찾았던 조수진 의원은 새해 첫 전남 일정으로 순천에 있는 웹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웹툰 센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을 뻔했지만 조 의원의 도움으로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2억 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으로 이동해 정원 박람회 준비 상황 등을 둘러본 조 의원은 갯벌 습지정원 조성 계획 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고 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호남의 미래와 변화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에 이어 또 다른 무소속 지자체장인 정인화 광양시장을 만난 조 의원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과 KTX 정차, 세무서 설치 등 광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호남의 가교 역할을 해온 조 의원에 대해 무소속 시장들도 기대감을 드러내며 정부, 여당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지역이 어떻게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지, 남해안 벨트를 어떻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해야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조 의원은 여당에도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 선거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호남 출신이고 그래도 호남의 정서를 어느 정도로 아는 사람이 최고위원회에 당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잘 듣고 있고요. 순천과 광양을 돌며 건의사항을 청취한 조 의원은 오늘 목포와 영광을 방문해 시장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해 여수 웅천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흙막이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건설 현장 설계와 시공 부실을 최종 사고 원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어제 열린 결과보고에서 흙막이 공법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조 차수 공법을 고려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고 흙막이벽이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또 부분적인 과굴착과 흙막이벽 시공과 품질관리 미흡이 붕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수시가 내일부터 100원 택시를 관내 17개 마을로 확대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100원 택시 도입 운행 마을을 기존 14개에서 다음 달부터 소라면, 성분, 마륜마을 등 3개 마을을 더해 모두 17개 마을로 확대 운영합니다. 100원 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교통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택시를 불러 100원을 부담하면 마을회관에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제도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인데 오는 2025년부터 농촌 지역인 광양 진월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고 수업을 듣게 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시 진월면에 자리한 진월초등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지난 2014년부터 면 소재 분교 3곳과 초등학교 한 곳이 통합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2년 뒤 또 다른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진월중학교와 합친 뒤 통합 운영학교로 새롭게 개교하는 겁니다. 통합학교는 지금 쓰지 않는 인근 분교 자리에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개교합니다. 현재 진월초 5학년 학생은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초등학생과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 학교 같이 다니고 있는 동생들이랑 같이 학교 다시 다닐 수 있다는 게 좋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전남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농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초중 통합 6개교, 중고 통합 7개교에 더해 올해 장흥과 완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 개교하고 오는 2025년 광양과 보성도 한 곳씩 추가됩니다. 인구가 줄고 그나마 남은 학생도 도심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학교 문을 닫는 것보다 통합을 선택하는 겁니다. 100명 정도 되면은 충분히 원어민 교사라든가 원어민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다른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하지만 교육 과정이 달라 교사들이 가르침에 혼란을 겪고 나이차가 많이 나는 학생들이 자연스레 섞이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통합 전 학생끼리 동아리나 공동수업 등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작년부터 중학교 선생님들과 전학공이든지 연수를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조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전라남도 교육청은 우선 통합학교를 늘려가는 것보다 기존 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교육청이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학습 비학습적 요인을 파악해 인공지능 온라인 콘텐츠 기반 통합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험학교 박람회 운영을 통해 우수 모델을 확산하고 학생 중심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우수 강사 확보를 통한 내실화를 기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2월 1일부터 정상 운행한다는 소문이 최근 지역사회에 돌았는데요. 취재 결과 버스 미운행 사태 속에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태원 유진의 전방위적인 움직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2월이 돼도 목포 시내버스 정상 운영은 어렵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원 유진에게서 가스비 25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목포 도시가스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발생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태원 유진이 목포 도시가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린 CNG의 건물 2동과 토지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가스를 공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전에 접촉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저희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도 좀 상당히 좀 혼란했고요. 그린 CNG 건물은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의 배우자 명의고 땅은 이한철 회장 소유. 하지만 목포 도시가스가 추정한 그린 CNG 부동산의 잔존 가치는 14억 5천만 원가량에 불과해 목포 도시가스가 받아야 할 미납금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담보도 부족하고 미납금 상환 계획 역시 불투명하고 가스 공급이 되더라도 추가 연체 가능성이 커 목포 도시가스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5억을 대출을 받는데 3억짜리 담보를 제공하고 나 5억 빌려줘. 그럼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미납에게 상응하는 담보 제공과 향후 요금 납부 계획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태원 유진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이 25억이니까 20억짜리 공주지가 20억이면 25억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놈을 또 상환 계획을 또 내라는 거야.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 2번을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 주말 사이 떠돌았던 목포 시내버스 2월 1일 운행 정상화설의 근원은 태원 유진으로 압축됩니다. 목포시의회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2월 1일 정상 운행을 시작하겠다는 일방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남도청을 찾아가서는 전남도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상 운행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원 유진의 마음만 바빴던 것으로 해석되는데 정작 목포시와는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리기만 했으면 정확하게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정확하게 들은 건 없었습니다. 한편 면허권 취소와 뒤따르는 법적 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목포시는 개학철 버스 운행 확대를 위한 추가 전세버스 확보에 나서고 있어 목포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장기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방콕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첫 입국 환영 행사가 어제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세기 입항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전남 관광설명회에서 체결한 전남 여행상품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3월 말까지 14회에 걸쳐 2,400여 명의 태국 관광객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전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태국에 이어서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원장 공모를 진행하던 광주 전남연구원이 연구원 분리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공모 절차를 중지했습니다. 연구원이 출범한 이후 30년 넘는 세월 동안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통합과 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제5대 원장 공개 모집 절차를 중지하기로 최근 결정한 광주 전남연구원. 지원자가 한 명이어서 정관에 따라 재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촉발된 광주 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검토를 내세워 신임 원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분리 논의는 지난해 10월 강기정 광주시장이 통합 운영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도시 지역인 광주와 농어촌 지역인 전남의 특성이 달라 그동안 여러 현안에서 의견이 반대되는 지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서로 제도나 시스템이나 상충한 점이 너무 많아요. 차이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측을 조율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데 집행부에서 매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어요. 광주 전남연구원의 통합 분리 논의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 1991년 개원한 이후 2007년 한 차례 분리됐다. 2015년 민선 6기 광주 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재통합돼 현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동안에도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 분리와 통합이 되풀이됐는데 또다시 분리 논의가 촉발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등에 대응한 초광역 행정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정치인의 결정에 따라 분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늘려 광주 전남연구원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분리하는 것보다는 예산과 사람을 좀 더 투자를 해서 광주 전남에 독립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광주 전남이 같이 해야 될 부분, 이렇게 사업을 구성하는 게. 광주 전남연구원은 대구 경북연구원이 지난해 31년 만에 분리하기로 결정하는 등 타 시도도 따로 분리하고 있는 추세라며 시민과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3월 초에는 재분리와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정치적인 재분리 결정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군이 10년 내 인구 10만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순회 군민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고흥군은 어제 동강면을 시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16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토론회를 갖고 군민들이 주도하는 지역별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특히 지난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광주 고흥간 고속도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 교통문화 수준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여수시가 100점 만점에 87.02점으로 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수시의 이 같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는 지난해보다 38단계나 상승한 것으로 지역 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도,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의 다양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